폴 호게오는 단 하나의 캐릭터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웃음과 레드카펫, 그리고 전 세계를 웃게 만든 칼 관련 농담들 뒤에는 희생과 후회, 그리고 그가 온전히 받을 자격이 없었던 방식으로 그를 사랑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5번째 아내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삶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86세의 폴 호거는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그는 무엇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영화 아웃백과 크로커다일, 그리고 3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기 훨씬 전 폴은 시드니 서부 파라, 마타 출신의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특별한 계획도 없는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1939년 10월 8일에 태어났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뉴사우스 웨일스 주 라이트닝 리지 출신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더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파라타 마리스트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학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퇴화했으며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장비 설치공으로 일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랜빌에 있는 지역 수영장에서 구명교원으로도 일했다. 그리고 1958년 미래가 마침내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놀린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녀는 18살이었고 그는 19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폴은 이 모든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바람둥이였고 그녀가 좋았고 그녀도 나를 좋아해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개호창한 제스처도 화려한 구화에도 없었다. 그랜빌에 사는 두 10대 소년이 서로를 만났고 10대들이 늘 그렇듯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1958년 6월 24일에 결혼했다. 첫 아이는 폴이 20살이 되기 전에 태어났고 52살에는 아들 셋을 두게 되었다. 그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향수에 젖거나 자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자라 다른 삶을 알지 못했기에 그 삶을 그리워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솔직한 인정이었다. 그들은 다리와 수영장에서 얻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놀리는 가정을 지탱했고 폴은 꾸준히 출근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일구어 나갔다. 그러되온 어느 날 저녁 1971년 폴 호거는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뉴 페이시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야유꾼이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재미가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을 망신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대신 심사위원들을 망신 주기 위해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업화를 신고 등장해 관객들을 풍자하는 농담을 던지고 쌉 2개를 부딪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 덕분에 계속해서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케어레언트 어페어의 마이크 윌리 씨가 이를 알아차리면서 그의 TV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부터 1984년까지 60회에 걸쳐 방영된 폴 호건 쇼는 호주와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인 모델들에게 효과를 봤던 것과 같은 원칙, 즉 남들이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폴은 교량 건설 노동자에서 TV 스타로의 변신을 자신이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묘사했다. 할리우드 진출이나 국제적인 명성보다 더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가난화했지만 유명했고 그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의 모든 일은 그에 비하면 훨씬 쉬웠다고 강조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고 남편이 유명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명인의 아내들이 흔히 그렇듯 화려함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허함만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1981년 2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혼했다. 폴은 이혼 사유를 복잡하게 포장한 적이 없다. 명성의 압박, 물리적 거리, 그리고 한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낯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친밀함으로 쌓아 올렸던 삶이 공허해지는 방식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그랜빌의 수영장 옆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앞으로 닥칠 추악한 일들 없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비극을 초래한 반전처럼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1982년 이혼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재혼한 것입니다. 이는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쌓아온 역사를 단순히 묻어둘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한 두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폴 호게온과 놀린 에드워즈가 다시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다른 결말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5년 폴은 자신이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모든 것을 걸었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호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 오지 촬영장에서 놀란 감독이 이미 예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린다 크줄로스키는 1958년 7월 7일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라드에게 연기 훈련을 받은 그녀는 브로드웨이에서 경력을 쌓았고 영화 출연 경력은 단 2편뿐이었지만 더스틴 호프만의 전화 한 통으로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호프만이 브로드웨이에서 재공연했던 세일즈맨의 죽음과 1985년 영화판에서 함께 작업한 바 있습니다. 내온 뒤 제작팀이 캐스팅을 진행할 때 호프만이 전화를 걸어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린다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듯이 더스틴의 전화는 마치 잡지 거스 하우스키핑의 인증 도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은 제작진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그 후 그녀가 어떻게 해냈는지는 그녀의 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촬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호주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오두막은 악어가 우글거리는 늪지대 바로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법으로 보호받고 그 덕분에 더욱 대담해진 악어들은 살이 찌고 뻔뻔해져서 밤에는 육지로 올라오곤 했다. 수중 장면 촬영 동안 제작진은 린다와 물 사이에 권총을 든 남자를 배치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폴은 피플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벌레와 뱀, 그리고 악어의 위험이 그녀를 완전히 겁먹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후로 그곳에서 악어 때문에 3-4명이 죽었는데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그의 특징이었던 직설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던디에 오기 전 그녀는 실업자였고 돈도 없었지만 맡은 일을 훌륭히 해냈다. 그녀는 장래가 촉망되는 스타였다. 영화감독 피터 파만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그들 사이에 1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지켜보았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서로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폴의 절친한 친구인 델빈 딜레이니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린다는 어느 순간 내게 와서 걱정을 표했다. 폴이 결혼했고 아이가 5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영화는 1986년에 개봉하여 영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코미디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영화는 훨씬 적은 제작비로 전 세계적으로 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폴 호건을 호주의 국민적 스타에서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린다 카즐로스키를 무명해서 골든 글로브 후보로 발돋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놀란 에드워즈의 2번째 결혼 생활을 끝냈고 이번에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이혼은 호주 언론에서 호주 역사상 가장 추악한 유명인 이혼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신문과 토케이쇼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공개적으로 편을 갈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치 않았던 놀래는 물러설 곳도 없는 언론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품위 있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외연만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차분하고 냉철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폴은 최종 이혼 후 17년 동안 노엘린과 말을 하지 않았다. 17년 동안의 침묵이었다.
19살에 결혼한 여자, 5아이를 키워준 여자, 그가 다리에서 장비 설치공으로 일하며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었던 시절 항상 곁에 있어준 여자였다. 논리는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2000년 그녀는 시드니의 맨리 퍼시픽 파크 로열 호텔에서 사업가 레지 스트래튼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고 조용한 삶을 함께 했습니다. 카메라와 언론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놀린에게 늘 어울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레지는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폴은 1990년 5월 5일 고향인 시드니에서 린다 쿠줄로스키와 결혼했다. 그는 51세, 그녀는 32세였다. 세상은 스캔들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이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다. 대중에게는 마치 동화가 완성된 것 같았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복잡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초기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넘쳤다. 폴은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여성 잡지 우먼스 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항상 내게 너무 과분했는데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찍었다. 크로커다일 던디 둘는 전 세계적으로 2억 3억 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평론가들은 신선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에는 폴 호건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 Almost an Angel이 개봉했는데 이 영화에서 폴은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천사가 되었다고 믿는 도둑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참패하여 개봉 첫 주말에 국내에서 겨우 1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세상은 폴 호건을 천사로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칼과 모자를 쓰고 호주 아우백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믹 던디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그들의 모든 행적을 그 정도의 명성이 불러일으키는 만큼 강렬하게 보도했습니다. 1988년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한 승객의 증언을 인용해 폴과 린다는 런던행 대서양 횡단 비행 내내 겨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의 로맨스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겼던 거침없고 진실한 열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본 모습은 그녀의 내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린다에게는 할리우드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펼칠 수 없는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로커다일 던디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굴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역할들을 거절해왔습니다. 크로커다일 던디 이후로 많은 제안들을 거절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웃긴 남자의 여자친구 역할이었죠. 그녀는 어쨌든 1990년대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목의 비디오용 영화들을 여러 편 제작해 보았지만 그 영화들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싸구려 비디오용 영화들은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았어. 그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촬영장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이 나였거든. 결국 그녀는 그만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라고 생각했죠. 이건 제가 공부한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의 아들 켄스는 1998년에 태어났다. 한동안은 그 결정이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저는 43살이고 아이도 있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녀는 2001년 스크립스 하워드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희생으로 쌓은 만족감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폴은 린다의 야망을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깊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다. 그는 안정적인 삶, 가정 중심의 생활,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내를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삶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 친구들은 그녀가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저 호건 부인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 이 말은 구체적인 상처를 언급하지 않고도 수많은 상처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그들의 아들 켄스는 15살이었다. 합의에 따라 린다는 일시불로 625만 달러를 받고 4년 동안 또는 재혼할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자타에게 거주할 권리를 얻었다. 폴은 두 사람을 이어준 크로커다일 던디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유지했고 린다는 집을 나갔다. 린다 에사이는 NU 아이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폴의 그늘 아래서 살았는데 이제야 제 빛을 느끼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늘 그랬듯이 자기 인식적인 어조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변덕이 심합니다. 여자는 저와 25년 정도 함께 하다가 실증을 내곤 하죠. 우리는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즐기는 오락거리, 색깔, 옷 가는 곳 등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원만한 결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침착함 이면에는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린다는 모로코로 여행을 가서 뮬 하피에드 바바, 뮬 하피드 바바라는 여행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와 마치 100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다고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에 결혼했습니다. 린다의 결혼 소식이 폴에게 전해지자 그의 매니저는 폴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그와 다른 내용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폴과 가까운 소식통은 뉴 아이디어 이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폴은 린다가 집을 팔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은 것에 크게 상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로코로 이사가면 폴은 엄청나게 외로워질 거예요. 폴은 LA에 친구가 많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린다도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는데 특히 흡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해요. 한 친구는 여성 잡지 우먼스 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린다가 폴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담배를 끊으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다고 전했어요. 린다는 폴이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떼어나야만 하였던 여자가 여전히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묘한 애정 어린 감정이다. 폴의 말년은 그 어떤 명성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시련으로 가득했다. 2003년 호주 국세청은 그가 영화 수익금 수백만 달러를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위킨비 작전으로 알려진 이 조사는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0년 폴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로 돌아왔을 때 750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체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혐의는 기각되었고 2012년에 비공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시다에 접어들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육 위축과 만성 통증은 그를 스타로 만들었던 강인한 이미지를 앗아갔습니다. 드물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예전 맥던디 공연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불평은 그의 성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순간들에 그가 했던 말들은 진정한 무게감을 지녔습니다. 한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명성재산 그리고 훌륭한 아내까지.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던 2024년 12월 마치 각본처럼 느껴지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과 린다 부부가 이혼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재회한 것입니다. 디지털 복원도에 내 K버전의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앙코르 컷과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위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85세의 폴은 몸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린다 옆에 다시 서서 86년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복원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젊고 활기 넘치며 거침없던 시절의 폴은 대부분의 감정을 미소 뒤에 감췄습니다. 그는 복원 작업 덕분에 자신도 더 멋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관객들은 웃었다. 솔직함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때면 그는 늘 그렇게 행동해왔다. 그가 가장 순수한 기쁨으로 되새기는 기억들은 실제 인물보다는 캐릭터와 관련된 기억들이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두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몸을 기울여 식탁용 칼을 집어들고 아무 말도 없이 들어 올렸던 순간처럼 말이다. 폴은 즉시 이해했다. 이스트우드는 그를 바라보며 선생님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둘 시사회에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이에 앉아 그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는 것을 느끼며 내가 파라마타 출신의 장비 설치 기사라는 걸 모르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폴 호건은 이런 순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야기해낼 수 있다. 다른 일들은 그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2026년 5월 경찰은 베니스 비치에 있는 그의 집으로 출동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27세의 챈스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다. 86세의 폴은 아들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추적당하는 동안 현관문 밖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챈스에 대해 사랑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는 항상 자녀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아는 아버지들이 흔히 보이는 감정이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린 그를 끔찍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금세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연기하는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고 어쩌면 가장 슬픈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86세의 폴 호건은 한 가족이 머물 예정이었던 베니스 비치의 집에서 앉아있다.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보낸 놀래는 홀로 삶을 일구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으며 이탈리아 해안 풍경을 담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다. 그녀는 시드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린다는 마라케시에서 사하라 사막의 한 남자와 사흘 밤을 보내며 자신을 웃게 해주는 남자와 함께 온전히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폴은 린다와 함께 거닐곤 했던 그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왔던 도시에서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해변을 홀로 걷고 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린다를 두고 한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가 차마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실, 즉 놀란 에드워즈 또한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종류의 사랑, 더 조용하고 깊은 사랑. 그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있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그런 사랑.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크로커다일 던디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폴 호건이 그 이후로 걸어온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